네, 제가 그럼 연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스카 저널클럽 담당자 이정호이고요. 오늘 저널클럽 발표는 손탁일님께서 What is Quantum Chaos? Pseudo Chaos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될 거고요. 현재 손탁일님은 카이스트 조기령 교수님 연구실에서 믹스드 스테이트 퀀텀 페이스, 퀀텀 케오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리서치 인터레스트는 토폴로지컬 페이스 그리고 퀀텀 그래비티라고 하십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Pseudo Chaotic Many-Body Dynamics as a Pseudo Random State Generator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의 퀀텀 케이오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레퍼런싱 한 논문에서 수도 케이오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하고 이제 이 논문의 아카이브 모듈에 보면 노트 에디드라고 해서 그 다른 그룹에서 한 연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연구에서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수도 케이아스를 도입을 했는데, anyway, 어쨌든 그 수도 케이아스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네이처 논문과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다른 그룹에서 한 다른 논문 하나 더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그 두 논문에서는 실제로 케이아스는 아니지만 수도 케이아스인 어떤 유니터리 다이나믹스를 구성을 하고 그 수도 케이오스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까지도 소개를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은 케이오스와 수도 케이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오늘 발표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리마크를 드리자면 저 논문이 이제 저희 그룹에서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조일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권혁준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한 연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는 박사를 받으신 이원준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리딩을 하셨고 이 연구의 후속에 해당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중 하나는 저도 이제 조인트에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디스커션을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전 논문에서 만든 스토캐스틱 그 유니터리 구체적인 스토캐스틱 유니터리 사례는 얘기 안 하고 퀀텀 케이오스랑 수도 케이오스가 뭔지에 대한 제너럴 오버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퀀텀 케이오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 앞서서 우리가 뭔가를 정의를 할 때는 그 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즉, 결국 우리 정의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현상을 클래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의를 도입했는가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오스란 용어 자체가 클래시컬 메카닉스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클래시컬 케이오스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클래시컬 케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시컬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즉 베이즈 스페이스나 심플렉틱 매니폴드 같은 것에 굉장히 수학적으로 강하게 의존하는 엄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클래시컬 케이오스를 도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런 나비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나비 효과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클래시컬한 시스템을 가져오면 그 클래시컬한 시스템의 이니셜 컨디션을 결정을 하면 그 이니셜 컨디션으로부터 미래가 완전하게 결정이 되는데 즉, 이거는 결정론적인 시스템일 건데, 그러한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그 초기 조건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 바꿨는데, 미래에 일어날 결과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 시스템을 설명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날씨같이 현실에서 우리가 예측을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지만, 실제로는 예측이 잘 되지 않는 시스템들이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을 아주 조금 바꿨을 때 그 이니셜 컨디션들로부터 만들어진 궤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데비에이트하면 즉 이니셜 컨디션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궤도들을 가지면 그런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페아틱한 다이나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거는 결국 이니셜 컨디션의 차이랑 그로 인해서 타임 t가 지났을 때 궤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이의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면 이제 퀀터테이티브하게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결국 클래시컬 케이오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야기하고 싶은 현상들은 이니셜 컨디션에 굉장히 민감한 종류의 현상들이고, 이니셜 컨디션에 굉장히 민감한 종류의 현상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즉 우리가 이걸 따로 연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기술되는지를 완벽하게 알더라도 이니셜 컨디션을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프랙티컬 에러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있는 이런 나비 효과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프랙티컬리 측정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 때문에 이제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프랙티컬한 문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안푸노프 익스포넌트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즉 이러한 이제 정량화를 통해서 우리가 클래시컬한 어떤 다이나믹스가 타임 에볼루션이 KRT가다를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니셜 컨디션에서의 데비에이션과 그 타임 t가 지났을 때의 데비에이션 사이의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즉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할 때 저 람다가 어떻게 스케일링 하는지를 이제 되면 그게 이제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의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를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떤 포지션 X로 기술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시간 T가 지났을 때 그 코어디네이트 X를 이제 이니셜 컨디션으로 편미분해 준 결과가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스케일링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런 종류의 편미분을 계산하는 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해를 구했을 때 가능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일종의 업스트랙트 난센스를 좀 써줘가지고 좀 더 일반화된 우리가 잘 아는 종류의 물리량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아송 브래킷을 도입을 할 건데 이제 푸아송 브래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지션과 모멘텀 A, B의 푸아송 브래킷이라고 하는 거는 A를 포지션, B를 모멘텀으로 미분한 것에서 A를 모멘텀, B를 포지션으로 미분한 걸 빼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A, B, BA를 이제 포지션 미분과 모멘텀 미분에다가 반대로 순서를 넣어서 집어넣은 일종의 커뮤테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T를 X0로 미분할 건데 X0와 P0를 가지고 이제 푸아송 브래킷을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0, P0의 미분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푸아송 브래킷에 넣어주는 것을 A, B 자리에다가 여기다가는 XT를 넣고 여기다가는 P0를 넣으면 이제 P0 미분은 자연스럽게 이 파트는 보면 1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 파트가 잠깐만요. 우리가 원하는 파트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 반대쪽 같은 경우는 P0를 X0로 미분해 주는데, 여기서 편미분이라는 걸 포화성 브래켓 정의할 때 도입한 것 자체가 X0랑 P0를 지금 파라미터로 보고 있는 거라서 두 파라미터는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텀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를 결정하기 위한 저 텀을 우리가 이제 XT랑 P0의 푸아송 브래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푸아송 브래킷을 우리가 보통 포지션과 모멘텀 미분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어, 저 포지션과 모멘텀을 특정한 시간에서의 포지션과 모멘텀으로 줘도 되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아마 푸아송 브래킷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하냐면 푸아송 브래킷은 이제 저렇게 미분해서 집어넣는 포지션과 모멘텀 베리어블을 자유롭게 바꿔서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자유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어떤 우리가 XP를 가지고 푸아송 브래킷을 정의를 했으면 그 XP를 캐노니컬 트랜스폼한 X 프라임 P 프라임을 가지고 푸아송 브래킷을 정의해도 그 푸아송 브래킷이 정확히 똑같은 정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타임 에볼루션을 시킨 X랑 P는 원래 X0랑 P0의 캐노니컬 트랜스폼 된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시간에서의 X와 P로 포화성 브래킷을 정의하나, X0, P0로 포화성 브래킷을 정의하나, 이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프레션은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익스프레션은 시간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측정했는지 의존을 하고 있지만, 이 익스프레션은 포화성 브래킷이 이제 그 포화성 브래킷을 정의하는 이제 변수들의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로버스트한 익스프레션으로 우리가 바꿔준 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타임 에볼루션을 시킨 X와 그 그냥 모멘텀, 시간 0일 때의 모멘텀 P의 포화송 브래킷이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스케일링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테크니컬러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친구의 결국 절대값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리얼 넘버니까 얘를 제곱을 해줘가지고 제곱이 이제 익스포넨셜 리 곱하기 리앙푸노트 익스포넌트 곱하기 t로 스케일링을 하도록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값 파트를 쉽게 떼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퀀텀 버전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하성 브래킷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에서의 커뮤테이터랑 관련이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커뮤테이터를 I 하바로 나눠 놓은 것을 이제 하바를 0으로 보내는 세미 클래시컬 리밋을 취하면 즉 우리가 퀀텀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시스템의 클래시컬 리밋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제 클래시컬 리밋을 볼 때는 정확히는 이제 저렇게 오퍼레이터 알지브라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스테이트들도 봐야 해요. 그 굉장히 이제 퀀텀 넘버가 큰 시스템으로 가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줘야지만 이런 걸 일단 빼고 세미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이런 이유인데 이제 오퍼레이터 알지브라만 그냥 보면 이제 더 X 그 커뮤테이터 AB를 I합으로 나눈 것은 그 AB를 클래시컬한 펑션으로 봤을 때 그 AB의 포화송 브래킷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로 하바가 0일 때는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그 뒤로 이제 하바에 대한 스케일링이 더 있는 하바 제곱, 하바 삼성 텀들이 있겠지만 이제 하바 0리밋에서는 그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세미 클래시컬 리밋이라는 거 어찌됐든 저 커뮤테이터가 갑자기 리얼 넘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 커뮤테이터들로 인해서 나오는 오퍼레이터 알지브라가 그냥 클래시컬한 오브저버블들 사이에 포화성 브래킷 관계로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하성 브래킷을 이런 식으로 커뮤테이터의 세미 클래시컬 리밋으로 바라보면 이제 그걸로부터 지금 제가 말했던 이건 오퍼레이터 알지브라 센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리밋이기 때문에 진짜로 클래시컬 리밋을 취할 때는 뭘 해줘야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밸류까지 취해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리앙푸노트 익스포넌트를 정의하기 위한 포화송 브래킷의 제곱을 이제 우리가 퀀텀 버전을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오퍼레이터의 제곱에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취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결국 리앙푸노트 익스포넌트의 퀀텀한 커레스판딩 버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웃 오브 타임 오더드 코릴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왜 아웃 오브 타임 오더드 코릴레이터인가는 이제 이 익스프레션을 펼쳐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XTP0의 커뮤테이터를 I 하바로 나눈 것을 제곱하는 걸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그냥 제곱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는 이제 X랑 P가 허미션, 오브저버니까 허미션 할 거고 그럼 이 오퍼레이터 전체도 허미션해요. 그러니까 I로 나눴을 때 허미션해요. 왜냐면 커뮤테이터이기 때문에 허미션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는 만큼 I가 마이너스 I로 바뀌어주면서 그 부호 팩터를 잡아먹게 됐고 그래서 이걸 통째로 바라보면 이 통째로 본 오퍼레이터는 이제 또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편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커뮤테이터의 제곱에다가 i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 이런 친구를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해준 거를 우리가 오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XT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이제 우리가 애초 위에 있는 이런 세미 클래시컬 리밋을 만들 때부터 어춤이 돼 있는 거지만 이 XT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이젠버그 픽처에 따라서 이볼브가 된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오톡은 무엇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거냐면 어떤 퀀텀 다이나믹스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건데 이 퀀텀 다이나믹스라 하면 시스템이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볼브 하는지를 이제 딕테이트 해주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T에 대해서 우리가 X를 타임 에볼루션의 하이젠버그 픽처에 따라 시켜주고 T는 그냥 시간 0일 때 정의되어 있는 오퍼레이터 그대로 집어넣어서 커뮤테이터를 하고 제곱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아웃 어 타임 오더드 코릴레이터라고 하고 우리가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KRT 간 시스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아웃 어 타임 오더드 코릴레이터가 익스포넨셜하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쭉 증가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KRT 퀀텀 다이나믹스라는 건 결국 어떤 센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KRT 퀀텀 다이나믹스의 어떤 클래시컬한 리밋을 생각을 했을 때도 즉 우리가 특정한 이제 커레스pon던스 프린시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고 이제 하바가 굉장히 에너지에 비해서 작아지는 그런 레짐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클래시컬한 비헤이비어를 기대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이 클래시컬한 비헤이비어를 보일 수가 있다면 그 클래시컬한 비헤이비어가 우리가 아는 센스에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보이는 케아틱 시스템이기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아틱 퀀텀 다이나믹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아웃어 타임 오더드 코릴레이터가 시간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로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제가 그 커뮤테이터 안에다가 어떤 커뮤 에르미트 오퍼레이터들을 넣으면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넣으면 즉 어브저버블을 넣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커뮤테이터는 안티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아이하바로 나눠서 얘를 허미션으로 만들어줬었는데 이제 안티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되고 뭐 i를 붙여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럼 걔를 제곱을 하면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고 아이겐밸류들이 다 제곱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한 오퍼레이터로 바뀌게 돼요. 즉 이 점 자리에다가 우리가 피지컬한 오브저버블들을 넣었다고 하면 이 오퍼레이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러하므로 아까 전에 우리가 CXP라고 하는 오톡을 그런 오퍼레이터의 이제 expectation value를 정의했기 때문에 오톡은 항상 양수예요. 오톡은 항상 양수고 그리고 오톡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데 이 오톡을 계산해주는 식을 보면 결국 덴시티 매트릭스에다가 이 오퍼레이터를 곱하고 트레이스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가 지금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이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오퍼레이터의 곱이 트레이스고 그거는 각각의 오퍼레이터의 트레이스의 곱의 바운드가 돼요. 근데 덴시티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톡이 이런 이제 어떤 리프레젠테이티브한 오톡으로 바운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덴시티 매트릭스 자리에다가 아이덴티티를 넣은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인피니트 템퍼러처 오톡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인피니트 템퍼러처에 뭔가 이제 피지컬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그런 추가적인 디스커션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정의를 하면 이런 이제 물리량을 정의를 하면 인피니트 템퍼러처 오토 혹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리프레젠테이티브 오톡이라고 부르는 이런 걸 정의를 하면 얘는 이제 CXP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바운드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퍼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프레젠테이티브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케이아틱한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얼마나 케이아틱한지에 대해서 바운드를 걸어주는 게 이 친구이므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 값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면 이제 이 값만큼 빠르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더 느리게 증가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서 이제 이 지금 이제 어퍼 바운드를 정의해주는 저 오톡으로 이제 케이아스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XP를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얻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즉 퀀텀 인포메이션이나 매니바디 피직스에서 많이 다루는 시스템들은 저런 식으로 구체적인 포지션과 모멘텀 혹은 캐노니컬한 페어들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비트러리하게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을 건데 그 오퍼레이터가 이제 큐빗에 액트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큐빗들에 액트하는 오퍼레이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X랑 P가 아니라 그냥 퀀텀 인포메이션에서 다루기 쉬운 형태의 포맷인 파울리 라이크 오브저버블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파울리 라이크 하다는 건 뭐냐면 마치 파울리 매트릭스들처럼 행동을 한다는 건데 당연히 파울리 매트릭스처럼 큐빅 시스템에만 정의된 것이 아니라 큐빅들 위해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요. 파울리 라이크 하다는 건 뭘 거냐면 이제 V랑 W를 제곱을 했을 때 그게 1이 된다는 거죠. 즉, 이 V랑 W를 제가 허미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어브저버블이라고 하면 걔들이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했을 때 2하고 마이너스 1만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를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울리 라이프 오브저버블들로 우리가 X랑 P를 바꿔서 생각을 해서 말을 하면 저 어퍼 바운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걸 C바가 네, 그 바는 이제 바운드라는 센스에서 넣어놨어요. 어쨌든 네, 그 VW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건데, CVW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건데, 얘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친구는 이제 V랑 W가 제곱을 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커뮤테이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뮤테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오퍼레이터들의 오더가 이 순서냐 아니면 반대이냐인데, 이제 제가 이제 커뮤테이터를 제곱을 했으니까, 첫 커뮤테이터에서는 지금 이 순서대로 가져오고, 두 번째 커뮤테이터에서는 반대 순서대로 가져오면 이제 보호가 하나 마이너스 차이가 나니까 그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를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WW가 곱해지면서 상쇄가 되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또 곱해져서 상쇄가 돼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트레이스 아이덴티티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힐버 스페이스를 H라고 하면 이제 이런 텀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순서가 바꾼 것들을 때 곱으로 이제 이런 게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순서로 곱해놓은 즉 VW 오더로 곱해놓은 친구들이 트레이스가 돼서 이런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CXP라고 하는 것이 양수로 바운드가 되어 있죠. 양수로 바운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XP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 뒤에 있는 텀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데서 이 텀을 빼준 거니까 얘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 뒤에 있는 텀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어떤 값을 향해 감소해 간다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퀀텀 케이오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이제 지금 제가 레퍼런싱 하고 있는 논문을 비롯해서 어 이런 식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논문에서는 오톡을 이걸 여기 적혀 있는 양을 물리량 오톡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옛날 레퍼런스들에서는 그 옛날 리터러처들에서는 오톡이라고 하면 이 친구를 이제 오톡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된 얘를 오톡이라고 부르고 어 이제 최근 논문들에서는 제가 이제 그 위에 있는 형태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파울리 라이프 오브저어블들로 리듀스 한 다음에 이 물리량을 이제 오통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앞에서 이제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에서 이 얘를 빼준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n 큐비 시스템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면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이 2의 n승일 거니까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으로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이런 물리량이 시간이 이제 레이트 타임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돼요. 실제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그, 제가 여기서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물리량의 트레이스를 보고 있을 건데, 여기 들어있는 게 유니터리랑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가 1-1인 오퍼레이터들의 곱으로 쭉 되어 있죠. 즉, 저 안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사실 이제 다 유니터리예요. 다 유니터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는 아닌데 이 물리량이 사실은 이제 바운드가 됩니다. 즉, 저 물리량이 이제 사실은 이제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으로 바운드가 될 거고 바운드가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 물리량이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얘가 0에서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 사이의 값이라는 거죠. 즉, 다르게 말을 하자면 이 값은 0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은 0에서 1 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량분오프 익스포넌트를 생각을 하면 이 값이 1에서부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차를 구해놨을 때 이 차가 익스포넨셜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니까 이 값은
리앙푸노프 익스포넨트에 의해서 1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어떤 값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시간을 쭉 계속 키워나가면 얘가 계속 익스포넨셜하게 점점 빠르게 감소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0에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 타임 비헤이비어는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로는 기술이 잘 안 될 겁니다. 그 기술이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 값이 1에서부터 0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값은 결국 시간이 굉장히 길게 지나고 나면 0으로 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퀀텀 케이어스를 캐릭터라이즈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도 추출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 텀, 이걸 이제부터 오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톡이 이제 레이트 타임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빠르게 0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퀀텀 케이어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1번, 이 조건은 어, 아까 전에 얘기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클래시컬하게 리밋을 보내면 클래시컬 케이아스처럼 행동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걸로부터 이 조건에 도달을 한 거지만 클래시컬한 리밋이 잘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케이아스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퀀텀 시스템의 케이아스라서 퀀텀 케이아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조건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는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 그래서 생각하는 얼리 타임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레이 타임 비헤이비어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 타임 비헤이비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는 또 이제 퀀텀 시스템에서만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이 조건이 함의하는 건 그건 뭐냐면 제가 이런 유니터리 다이나믹스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유니터리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이제 균일하게 힐버 스페이스를 다 훑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즉 우리가 어떤 이니셜한 어떤 힐버 스페이스 내부의 한 스테이트에서 출발을 할 건데 이 스테이트가 이제 힐버 스페이스를 굉장히 넓게 훑고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교차를 해서 옵을 해가지고 트레이스를 했을 때 그 값이 굉장히 빠르게 영어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우리가 고려하기 시작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컬리 행할 수 있는 작업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니셜 컨디션에다가 어떤 어프록시메이션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버터플라이 이펙트에 의해서는 이제 그 제가 이니셜 컨디션을 아주 조금이라도 잘못 측정을 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에러가 들어오면 예측력이 바로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런 센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이 시스템이 케이아틱하다고 했을 때, 이 케이아틱하다는 것이 과연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고려하는 이제 프랙티컬한 조건들까지 함께 걸어줬을 때도 이제 같은 조건이 그러니까 그 조건이 달라져야 하는가 혹은 그대로 있어도 되는가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한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존재를 할 때 그 시스템에 대해 우리는 지금 양자 역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니셜한 포지션을 안다고 해서 파이널한 포지션을 바로 아는 형태로 양자 역학이 작동하진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양자 상태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이볼브를 하겠지만 이 양자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오브저버블의 값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스템을 여러 개 카피를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양자 복제 불가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비트러리하게 주어져 있는 시스템을 카피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같은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여러 개 카피를 해서 바라보는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시스템,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을 준비를 해서 여러 개를 만드는 즉 이제 그 시스템을 제가 양자 상태가 아니라 임의로 주어져서 제가 그거를 복제를 한 오퍼레이션은 불가능하니까 같은 실험 절차를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같은 스테이트로 준비될 거라고 기대되는 형태의 작업으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러한 이제 카피를 만드는 능력 자체에 우리가 사실은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피니트리 매니 카피를 만들 수가 있으면 정확히 양자역학의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이런 퀀텀 케이오틱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이제 카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에 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보통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걸리냐면
이제 제가 카피를 만드는 게 이제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폴리노미얼한 개수의 카피밖에 못 만든다라고 하는 제한이 보통 걸리게 돼요. 그래서 가령 이제 제가 3QB 시스템을, 그러니까 NQB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 N에 대해서 어떤 폴리노미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개수의 카피밖에 우리가 사실은 못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익스포넨셜하게 많은 양의 카피를 만들어내는 거는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스케일링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거고 이제 그런 종류의 오퍼레이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피션트한 오퍼레이션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고려하는 거는 시스템 사이즈에 대한 폴리노미얼 개수의 카피들을 고려를 하게 될 거고 그럼 그런 식으로 폴리노미얼한 개수의 카피들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질문이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질문해 주세요. 그 지금 오톡식을 보면은 T가 무한대로 그러니까 T가 무한히 많이 흐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식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아, 아까 말로 설명드린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식은 뭐냐면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로부터 이제 유추해낸 식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은 이제 오톡의 얼리 타임 비헤이비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말씀드렸듯 시간이 나중에 굉장히 길게 흐르면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로 저렇게 비헤이빙 하진 않고 오톡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식을 적어 놓은 이유는 이제 제가 오톡이 0으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그 0으로 가까워지는 굉장히 작은 오톡의 값이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케일링 하는지를 대략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얼리 타임 비헤이비어를 먼저 이제 도입을 해 놓은 상황인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저 식이 레이트 타임 비헤이비어를 설명해 주는 식은 아닙니다. 오톡은 저렇게 해서 1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0으로 가는 비헤이비어를 보이게 돼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퀀텀 케이어스의 정의가 되고요. 답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 식에서 적어 놓은 거는 오톡의 값이 어쨌든 그러니까 얼리 타임 비헤이비어일 때입니다. 1에 가까울 때 이제 시간 t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을 이런 식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어쨌든 감소하는 저 파트가 실버 스페이스 디멘전 분의 1로 스케일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종류의 디스커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거를 러프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가져온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값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t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빠르게 1을 향해 치달아 오를 거고, 그럼 그 치달아 오르는 과정에서 1과 이 값의 차이만 이제 이 오톡으로 남게 될 건데, 이제 저런 식으로 제가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스케일링하는 값으로 빼준 비헤이비어를 보이기 때문에 그 차이 또한 어떤 그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스케일링하는 것은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작은 값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러프한 디스커션이고, 이건 실제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케이아틱 할 거라고,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티브하게 케이아틱한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보통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그 고려한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퀀텀 케이아스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디스커션들을 다 하면 하 랜덤 유니터리부터 모든 걸 리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일단은 그런 리뷰는 제외를 하고 이제 퀀텀 케이아스랑 수도 케이아스가 뭔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러프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리앙푸노프 익스포넌트로부터 유추가 가능한 거 얼리 타임 비헤이비어만 유추가 가능하고요. 이제 레이트 타임 비헤이비어에서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스케일링 하는지만 이 얼리 타임 비헤이비어로부터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퀀텀 케이아스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티피컬하게 예상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레이트 타임으로 가면 이제 0으로 가까워질 건데 그 0에 가까운 값이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이즈를 쭉 키워나가면 0으로 가까워지고 그렇게 디크리징 하는 스케일링이 익스포넨셜하게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제로는 리얼라이저블한 카피 개수가 폴리노미얼하게 바운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우리가 오브저버블이 있는데 그 오브저버블을 그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확률 분포가 있을 거고 그럼 그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확률 분포를 가지고 개의 트레이스 즉 에버리지를 이제 추측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경향성을 얻게 될 거냐면 그 원래 그 베리어블에 원래 베리어블에 이제 언서터티에 해당되는 시그마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시그마를 루트 카피 나누기 루트 카피 개수만큼 한 거의 언서터티를 가지고 제가 그 실제 에버리지에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샘플링에서의 그 표준 편차에 대한 통계학의 지식을 쓰면 됩니다. 즉 제가 어떤 이제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의 n 카피계의 에버리지의 값을 이제 제가 그 값을 이제 확률 분포를 보려고 하면 그 에버리지의 확률 분포는 샘플링을 했을 때의 에버리지 확률 분포는 언서터티가 표준 편차가 원래 그 각각의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를 카피 개수의 루트로 나눠준 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카피 개수는 이제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언서터티 자체가 폴리노미얼 n분의 1만큼 밖에 바운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오톡 값 자체는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오톡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케이아틱한지 아닌지 판정을 하려고 하면 그 판정에서 우리가 얼라우해야 하는 언서터티는 폴리노미얼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값 자체는 익스포넨셜하게 빠르게 감소를 하더라도 언서터티 때문에 폴리노미얼 시스템 사이즈분의 1만큼의 값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폴리노미얼 시스템 사이즈분의 1 값으로 제가 이 오통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케이아틱 시스템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어, 언서터티 때문에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카피 개수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익스포넨셜 시스템 사이즈 스케일링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KRT간 시스템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그 폴리노미얼 분의 1, 그 익스포넨셜 폴리노미얼 시스템 사이즈 분의 1로 감소하는 거를 기대를 하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언서터티, 즉 리얼라이저블한 카피 개수가 폴리노미얼 시스템 사이즈로 바운드 되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언서터티까지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제 케아스랑 잘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영역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데 그 추가로 생기는 게 이제 오톡이 폴리노미얼 분의 1로 스케일링하는 이 영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도 아래에 있으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스템은 확실히 케이아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 케이아스라는 것을 이제 이 오톡이 레이트 타임 비헤이비어를 봤을 때 0을 향해 감소를 하는데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봤을 때는 폴리노미얼 분의 1로 감소하는 것까지 얼라우를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수도 케이아틱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 이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언급이 되었던 이 저널 클럽에서 언급이 되었던 수도 인탱글먼트로부터 촉발이 되는 수많은 수도 랜덤리스트를 양자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에서 그 양자 시스템에서 정의를 하려고 한 시도들 중 그 라인 위에 있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 케이아스라고 했을 때 그 수도 케이아스는 이제 케이아스와 프랙티컬하게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즉 컴퓨테이셔널한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니터리 다이나믹스를 완전하게 알고 있다면, 즉 이론적으로는 케이아스랑 수도 케이아스는 다른 그런 영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할 때는 케이아스가 아니라 수도 케이아스가 좋은 조건이 될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수도 케이아스 연구가 의미가 있는 이유인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1번 일단 퀀텀 케이아스가 잘 정의된 개념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바라보는 현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 정의를 인간이 도입을 하는 건데 이제 수도 케이아스의 존재는 케이아스가 잘 정의된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브스트랙트한 이제 노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티피셜한 정의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르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케이아틱한 스크램블링을 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갈 건데 이거를 실제로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수도 케이아틱한 정도의 리소스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퀀텀 랜덤리스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스템 사이즈에 보통 익스포넨셜한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그걸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그 폴리노미얼한 리소스로 낮춰주기 위해서
수도 랜덤니스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랜덤 서브 시스템 임베디드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이제 서브 시스템 위에서 완전한 이제 수도 케이스가 아닌 케이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랜덤한 서브 시스템들을 이제 클래시컬한 퍼뮤테이션하고 랜덤 베이즈를 가지고 클래시컬한 랜덤니스를 가지고 막 섞어줘서 만들어낸 시스템은 케이아틱하지는 않지만 수도 케이아틱하다는 거를 이제 직접 계산을 해서 보인 논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도 랜덤리스에 대한 이때까지의 연구들과의 연관성을 명료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랜덤 소스 시스템 인베디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우리가 수도 랜덤한 스테이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추가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 랜덤 유니터리, 수도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세팅들 중에서 피지컬한 시스템으로서의 세팅에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논문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리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논문이 그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논문인 Simulating Quantum Chaos Without Chaos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들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따로 연락을 주셔서 디스커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널 클럽은 여기까지이고, 예,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제가 이쪽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좀 부정할 수는 있긴 한데, SYK 모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맥시멀리 케이오틱하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OTOC 같은 게, 어, 이런 케이오틱한 거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익스포넨셜한 리소스가 필요하다면, 그럼 양자 컴퓨터로 뭐 OTOC 같은 걸 관측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 타임 컴플렉시티와 많은 뭔가 자원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 효율적으로는 관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오톡이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면 폴리타임 알고리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 논문에서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폴리타임 알고리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이 수도 케이오스 레짐에 있는지, 즉 다시 주석을 키면 제가 이 경계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폴리타임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경계는 이제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YK 모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퀀텀 케이오스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고 오톡 같은 경우도 그, 그 SYK 모델 연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계산이 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리진이 퀀텀 그래비티에 있는 되게 재미있는 사례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구되어 오던 오톡을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과 요즘에 이제 퀀텀 그래비티도 퀀텀 인포메이션에 적극적으로 인플루잉 하고 있어서 그런 결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진짜 SYK를 리얼라이즈 할 필요는 없고 수도 KRT가 SYK만 리얼라이즈를 해도 SYK에서 기대하는 현상들 대부분을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즉 폴리타임 알고리즘 내에서 관측 가능한 현상들에서는 우리가 차이가 없을 거라는 이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폴리타임 알고리즘 안에서 안 된다라는 거를 보이는 게 이제 수도 랜덤 유니터리 같은 건데 그런 컨셉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알고리즘 모든 종류의 어댑티브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보이는 건데 그 디스커션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랜덤 서브 시스템 인베디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 랜덤 유니터리라는 건 아직 증명이 안 돼 있고요. 방금 언급을 했던 이 논문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Simulating Quantum Chaos Without Chaos라는 논문에서 나오는 그 수도 케이오스 유니터리는 그 경우에는 수도 랜덤 유니터리 이미 증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SIK 모델이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이제 어 케이아틱한 풀리 케이아틱한 SIK 모델을 리얼라이즈하고 실험하는 거에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타임 알고리즘 안에서 확인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런 SYK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예시로 이제 스파르스 SYK 이런 애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어, 지금 설명한 슈도 케어틱이랑 지금 슈도 란덤드스나 아니면 슈도 인탱글먼트랑 서로 다 관련이 되는 내용. 그 마지막에 살짝 끊긴 것 같긴 한데 수도 케이아스랑 수도 랜덤니스랑 수도 인텐그먼트 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예, 질문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모두 연관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령 수도 케이아티 가면 수도 랜덤 유니터리이면서 수도 인탱글먼트를 만들어내는 수도 랜덤 스테이트 제너레이터이기를 기대를 합니다, 보통. 근데 실제로 이쪽 필드에 있는 논문들, 특히 이제 로버트 황이 쓴 논문을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수도 랜덤 유니터리 관련된 로버트 황이 보통 이제 교신으로 들어가 있는 논문들 보시면 자주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랑 그걸 실제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보이는 거랑 난이도 차이가 상당해요. 그래서 어 지금 RSED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얘들을 실제로 얘가 수도 랜덤 유니터리인가 를 보이는 거는 어려운데 반면에 이제 논문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수도 랜덤 스테이트 제너레이터인가 라는 거는 그 수도 인텐건먼트 논문에 증명되어 있는 lem마들을 써가지고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도 케이아스의 구체적인 예시, 수도 랜덤 유니터의 구체적인 예시 등등을 찾았을 때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을 컨스트럭트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지만 느슨하게 이 개념들이 거의 같은 결과들을 불러낼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수도 랜덤 스테이트 유니터리 얘기를 할 때도 나왔던 디스커션들이지만 이게 하이라키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이라키 같은 경우는 사실 컨셉추얼한 정의들이 완전히 서로 일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수도 케이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톡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수도 랜덤 유니터리여야지만 수도 케이아스라고 부를 거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령 시뮬레이팅 퀀텀 케이아스 위다우 케이아스 논문에서는 택했었고 우리 논문 같은 경우는 수도 케이아스의 정의 성질 이라고 논문에서 강하게 네이처컴 올릴 때 주장을 하진 않았었는데 원래 논문에서는 이제 수도 랜덤 스테이트 제너레이터여야 수도 케이아스라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근데 거의 오톡에 대해서 주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오톡이 저렇게 비헤이빙 하는 걸로만 수도 케이아스라고 하자라고 좀 주장의 강도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제 케이아스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거는 오톡밖에 없긴 하니까요. 근데 in what sense 어떤 방향에서든 간에 이 개념들이 되게 느슨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느슨한 관계들 사이에 하이라키 스트럭처 혹은 그 이퀴밸런스들을 밝혀나가고 구체적인 모델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쪽 필드에서 자주 이야기하게 될 연구 과제들인 건 거의 확실합니다. 약간 흡족한 답변은 아닐 것 같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그냥 두 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우리도 잘 모른다. 두 번째, 근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과제이며 아마 잘 된다라고 얘기를 나오면 그 각각의 결과들이 무척이나 그 유의미하고 프로미싱한 결과들이 될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습니다. 네. 네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누메릭 연구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뭐랄까, 사실 누메릭을 돌릴 때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페이스 베리어블들을, 페이스 그린다 했을 때 거기서 그냥 클래시컬 케오스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쿼텀 케오스 이 개념이 뭔가 그 시사할 만한 그런 정보를 주는가 좀 궁금합니다. 음, 이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얘기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결여가 돼 있긴 한데요.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센스에서, 즉, 연구 반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도 케이아스 관련된 디스커션들을 뉴메릭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톡을 뉴메리컬하게 돌리는 그런 작업들은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오톡이 이제 티피컬리 어떻게 비빙하는지를 확인하는 건 가능을 한데요. 근데 가령 반대로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작업이 가능한 종류의 시스템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는 클래시컬한 케이아스 이상의 논의를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퀀텀 케이아스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미 뉴메리컬한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컬 컴퓨터 위에서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이제 증명을 구축을 할 때 뉴메리컬 에비던스를 쌓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보통의 경우 엄밀한 증명을 구축하고 특정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 계산이 이제 시스템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어서 프로빈 시간 계산들은 아니고 그냥 이제 컨시스턴트하다 정도를 보일 수 있는 계산들을 통해 확인하는 네, 그 정도의 작업들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퀀텀 디바이스나 퀀텀 컴퓨터, 퀀텀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뉴메리컬하게 확인해보고 디스커션 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하므로 이제 반대로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잘 시뮬레이터블한 그런 로우 인탱글먼트 스테이트들이나 이런 걸 다룰 때는 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TMI 하나만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원준 박사님 만드신 그러니까 원준 박사님 이제 세미나하게 만들고 제안을 하신 랜덤 서브시스템 인베드 다이나믹스가 다른 수도 랜덤리스 성질들을 어떤 식으로 만족하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증명하고 그 정리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개인데 그중 하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디스커스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네,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키스카 톡방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혹시 더 질문 없으면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긴 시간 발표해주신 손탁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저녁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